자, 3부입니다. 칼 대신 음식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 요번 3부에서는 가스트 데이빗 박사의 책도 인용이 되지만 이 책이 1부, 2부, 3부로 예, 펄먼 박사님의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찝어서 드리는 거니까. 수많은 의사이자 스승인 펄먼 박사, 그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조엘 펄먼의 저서인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은 음식의 영양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접근 방식. 이게 원래 히포크라테스의 처음의 기원이 자,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뭐가 되게 하라? 음식이 되게 하라가 원래 현대의학의 기조에서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예, 수가들이 높다 보니까 예, 암산업이 발달되면서 예, 이런 기조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데 펄먼 박사님의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는 음식의 영양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접근 방식인데 펄먼 박사는 모든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치료법으로 뉴트리테리어니즘, 예, 영양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펄먼 박사님 병원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대규모의 큰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펄먼 박사님도 질병을 약물로 관리하지 않고 음식으로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치료를 해요. 양질의 영양소를 먹으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장수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몇 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물성식품의 해로움을 발견하고 유산을 포기했던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던 존 라빈스 선생님이 쓰신 많은 책들, 음식혁명, 건강혁명, 백세혁명 등등. 예, 이분은 이 존 라빈스는 유명하죠. 레이첼 카슨상은 미국에 있는 지식인들이 다 한 번쯤은 마음으로 소원하는 상을 수상하신 유명한 인류학자이십니다. 자, 존 라빈스는 억만장자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예, 아내와 함께 자연인의 뗏목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서 너무나 내추럴하게 사세요. 자연주의자로. 예, 라빈스는 억만장자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자연인의 삶을 선택했는데 섬에 들어가서 한 칸짜리 통나무집 짓고 모든 식품을 스스로 조달하면서 사시는데요. 존 라빈스는 자신의 저서 음식혁명, The Food Revolution에서 공장식 축산과 환경 파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그 책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우실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니까 그의 가족은 아이스크림으로 아침을 대신할 정도였는데 창업자 중 하나인 삼촌은 50대 초반에 사망했고 아버지 또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이른 나이에 쓰러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혁명 책에서 우리의 식탁 위에 놓인 우유, 스테이크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극도로 잔인하게 태어나고 길러져서 도살되어 있는 살아있는 동물의 뭐다? 예, 여러분들이 톨스토이의 책,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의 생애라는 책 보셨습니까? 톨스토이의 책에 보면 거기서 이제 고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뭐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보니까 풀뿌리밖에 없네. 내가 뭐 염소 새끼야? 하면서 막 고모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음번에 고모를 초대했을 때 식탁 위에 닭 한 마리하고 포크하고 칼을 여기다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모를 초대했더니 고모가 첫 번째보다 더 놀랐어요. 뭐야? 뭐지? 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 치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제 생각을 좀 더듬어 봐. 우리는 모두 그것을 살해할 생각이 없으니. 내가 먹는 치킨과 내가 먹는 돼지고기와 내가 먹는 이 아주 유명한 이 고기가 뭔지 나는 살해자가 아니라 그냥 공급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자, 그래서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가득한 환경에 살면서 각종 B, 017부터 시작해서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빛도 보지 못하고 풀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 라빈스 선생님의 그 책으로 이 다큐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셨대요.
낙농업자들은 소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항생제를 들이부어요. 예, 1년에 예, 뭐 어마어마한 바로 그 소가 생산한 소의 젖과 소의 시체를 우리는 침을 흘리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은 뭐 영양학의 대가들도 이 책을 참 귀하게 여기지만 인류학자들이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조너선 사프란포어의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라는 Eating Animals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이 책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게 드리라고 장담한대요. 자, 또한 육식과 인간의 양심 그리고 공장식 축산과 지구 환경 때문에라도 육식을 멈추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결론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우리의 환경에도 좋고 우리의 동물들에게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으면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넘버 원으로 꼽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책이에요.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고 하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의사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콜텔 에세스틴 박사고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신데 메스로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 해야 될 사람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고쳐요. 예, 그래서 콜텔 에세스틴의 식단을 보시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보카도도 제한할 정도로 지방을 완전히 제한해서 심장 관상동맥에 다 막힌 의사이자 환자인 많은 동료들을 다 고치셔서 비포 애프터 비교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다 막혀 있어서 완전히 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막혀 있는 그 심장혈관을 마치 트랩펑처럼 뻥뻥 뚫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해서 쓰러졌을 때 이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주치의가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의 심장병을 낫게 했던 유명한 외과 의사 콜텔 에세스틴 박사의 지방이 뭐예요? 당뇨병의 범인이고 지방이 여러분의 폐암의 범인이고 지방이 여러분의 유방암의 범인이라는 모든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범인이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역설한 책이 바로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는 책인데 이 책이 한국판 번역이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정말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예. 환자들의 사례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임상 사례가 비포 애프터 너무나 재밌고요. 뭐 순식간에 뭐 1시간이면 다 볼 만큼 너무나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유방암이 다시는 재발되고 전이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100세 건강, 그것도 아주 건강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샐러드 바를 가거나 뭐 이래야 되고 순두부집이나 뭐 비빔밥집에 가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직원들끼리 회식을 할 때도 우리 이양재 대표님하고 저는 가면 어쩔 때 참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극단이야. 저 사람들은 대충 좀 먹지 뭘 저렇게 뭐 생선도 좀 먹고 고기도 좀 먹으면 어때서 하면서 극단이래요.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심장을 열거나 다리에서 정맥을 꺼내서 관상동맥에 붙여가지고 이어서 수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메스를 들이대가지고 심장 관상동맥을 잘라보시면 알 거예요. 당신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장 수술해 보신 분은 아시죠? 심장 근육이 경색이 돼서 굳어가지고 수술하실 때 관상동맥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메스로 쫙 잘라가지고 거기는 지방 덩어리, 콜레스테롤 덩어리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게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현 선생님 어떤 게 더 극단적일까? 다들 웃으시는데 딱 요때만 기억하시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가스 데이빗 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치즈버거를 혐오하게 되었대요. 따라서 더블 치즈버거를 거절하는데 그다지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며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햄버거 사진을 보면 아주 흉측스럽고 무색무취한 느낌을 받아요. 이분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잘라내면서 기름과 지방과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 사람의 심장을 다 막혀서 헉헉헉, 예, 그런 거, 예. 산소기 심장 뛰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다 넣어주면서 원인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나 나는 햄버거 사진을 보면 흉측스럽고 무색무취한 느낌을 받아요. 또한 기름이 끼고 시커멓게 탄 스토브가 떠오르고 실제 고기가 만들어진 도살장을 생각을 해요. 살코기에 핑크 슬라임을 섞어서 다짐 육을 만들기 위해서 소에게 먹였던 수많은 화학물질과 항생제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 소들의 끔찍한 삶과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 동물의 지방이 내 몸속에 둥둥 떠 있다가 쌓여서 혈관을 막는 그림을 상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은 후에 기분을 상상해요. 예, 행복한 게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막 일어나서 포만감이 사라지면 더부룩하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온갖 결절들이 쌓여있는 그 모습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기생충 이렇게 환자들 채취해가지고 대변 채취하면 기생충이 바글바글한 거 보면 그 다음에 식사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분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의료인들이 이제 이게 다 보이니까. 소화불량과 젖산 피로부산이 꽉 차 있는 내 몸 얼마나 피곤해요. 동물성을 먹고 나면 오늘도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는데 12살인데요. 막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온몸에 얼마나 이 젖산 피로부산과 독소가 꽉 차 있는지. 12살짜리가 이 간이 해독이 안 될 정도로 요새 피로감을 느끼고 툭 튀어나온 뱃살을 움켜잡고 시체좀 소파에 누워있는 이 가스데이빗 박사가 자기 몸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랬었어요, 현재 자기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복되는데 요새 유튜브만 딱 들면 하버드 대학의 영성가인 많은 디펙 초프라 박사님이나 또는 조 디스펜자 박사님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회복되고 싶으세요? 자, 이미지 메이킹 하세요 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데일리 어퍼메이션 해가지고 매일 긍정 확언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사람을 상상하세요. 어려서부터 빨강머리 애인이 되고 싶으셨어요? 어려서부터 뭡니까? 캔디가 되고 싶으셨어요? 예,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예, 내가 상상하던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어요? 설마 여러분들이 40세, 50세에 유방암이 걸리고 폐암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맨날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걸 상상하진 않으셨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상상한 그대로가 여러분을 만듭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은 굉장한 비전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성공하셨을 건데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님도 나는 이제 훌륭한 박사가 돼서 뭐 이렇게 다 상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한 그대로 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대로 지금 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행을 상상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환자가 아니에요. 이미 그걸 초월하세요. 상상한 대로 돼요. 그래서 조 디스펜자 박사가 철인 경기, 육종 경기에 나가서 1등을 휩쓸 만큼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완전히 뼈다귀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완전히 척추 하나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디스펜자 박사가 옛날에 그 카이로프랙터에 뼈를 치료하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정작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온몸이 다 부서지고 망가졌어요. 사고로, 교통사고로. 그래서 병원 4군데에서 디스펜자 박사 당신은 다시는 일어나기가 어렵고 평생 불구로 뼈를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시면 조 디스펜자 박사 쫙 나오면 긍정학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공하려면 그래서 영감 있는 책들에 보면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왜 WHO에서 건강하려면 멘탈 웰빙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이 부정적이고 삐딱한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영감 있는 책에 보면 What is the new heart? 이 마음이란 무엇인가? It is a new mind. 그것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What is the mind? 그러면 그 마음은 뭔데? It is the will. 마음은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우주선 가려면 뭐 준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주선 가려면 나사 연구원들이 뭐부터 준비할까요?
달에다가 저 뭐 별에다가 행성에 가려면 뭐부터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우주선? 미사일? 거기 가서 먹을 식량? 아니요. 달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오시려면 나는 다 낫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It is the will.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하늘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모아놓은 100억 가지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나요? 강릉에 그 유명한 어떤 흉부외과 과장님 어머님 아파트가 20채가 있으신데 집은 강릉에 있으신데 그분이 산소호흡 끼고 여기 오셔서 아들이 이제 진단을 해주기를 엄마 한 달도 못 사니까 그냥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세요 했는데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저를 꼭 만나고 눈을 감겨줘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유소영 원장하고 거기 꼭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눕지를 못하세요. 아예 완전히 누우면 호흡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앉아서 베개를 청층히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여기 오셨어요. 제가 몇 동에 계셨다고 얘기하면 그 동에 계신 분들이 예, 근데 그분이 시간마다 저에게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성숙하게 대처하시는지를 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는 어차피 이미 시한부로 이미 유착이 다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을 마지막에 저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 평생에. 저도 눈을 감을 때 그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말 이 팬티가 다 늘어질 만큼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아들 의사 만들고 예, 유명한 흉부외과 과장님 만들었고 예,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가 20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남편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예,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썩을 못 때문에 자기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내가 죽도록 고생한 거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내가 이제 돌아갈 때 흙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실 때 제가 그분 눈을 감겨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한 이제 서너 달 정도 계셨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평생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뭘 상상하시냐고요. 매일매일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걸로 참 속이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나와요. 콩 심은 데 팥이 납니까? 콩이 납니까? 콩 심으면 뭐 나와요? 콩 나오죠. 팥 심으면 팥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는지 그 심는 그대로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은 조금 더 심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영감 있는 책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 100억도 아니고 내가 모아놓은 재산도 아니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오로지 내 품성만 가지고 갈 수가 있대요. 예, 그 의사를 반성한다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품성은 결국은 품성은 뭐가 품성이 되냐면 내가 매일매일 생각한 생각과 감정이 플러스된 게 품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윤 여사님이 내가 좀 지금 통증이 오고 해독이 되면서 여기저기 림프까지 다 퍼져 있어서 뼈까지 전이 돼 있어서 뼈도 아프고 근데 그걸 다 지금 견디면서 오늘도 나는 내가 건강해져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난 안 될 거야. 뭐 오헬리의 마지막 일세 영화 찍지 마시고 매일 그 시한부 인생 그 영화 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난 다 나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던 멋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늘 생각하시면 심는 대로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예. 이렇게 갸녀리고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죠? 이렇게 튼튼하고 이 씨름 선수 같은 팔뚝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저에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그걸 견디고 이 30년, 40년을 이 길을 외로운 길을 걸어왔거든요. 늘 제가 어려서부터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톨만큼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So what? 그래서 유방암이 나를 어쩔 건데, 폐암이 나를 어쩔 건데,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는 걸 매일매일 아침마다 생각하시고 점심에도 생각하시고 저녁에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꾸 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거를 휘어잡으셔야 되겠죠. 아우 제가 잔소리가 길어서 죄송해요. 이제 나는 아보카도와 케일로 만든 샐러드를 생각하면 침이 고인데요. 햄버거를 먹으면 그게 연상이 다 되는데 소화 안 돼서 각종 소화불량이 걸리는 게 연상이 되는데 아보카도와 케일로 만든 샐러드를 생각하면 침이 고여야 되는데 자꾸 맛이 없다 그러시면 회복이 안 돼요. 즉각적으로 파블로프 반응이 나와요. 침이 쫙 고여야 됩니다. 사과 딱 하면 침이 쫙 고여야 돼요. 예. 건강한 샐러드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나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템플은 건강은 삶의 모든 즐거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혼이다. 기가 막힌 명언을 얘기하셨죠.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100억도 200억도 1000억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미지 메이킹 하시면서 시간마다 나는 지금도 내 세포가 지금 막 살아나고 예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지금 세포가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통증 오는 거 2가지 기전이 있어요. 통증의 기전. 예, 양약 책 쫙 보면 통증의 2가지 기전. 첫째 건강식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시면서 오는 통증은 암세포와 싸우는 통증입니다. 예,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시면서 오는 통증은 예, 암세포한테 지고 있는 깨갱하는 통증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통증이 올 때마다 와 지아야 너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화이팅! 가자! 지금 내 세포가 지금 건강해지고 있네? 영수가 나 지금 살아나고 있어. 지금 오는 통증 아자 해낼 수 있어.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음식을 바꾸어 육체를 바꾸고 마침내 영혼의 자유까지 찾게 되기를. 이게 진정한 자유죠. 인생은 또는 건강은 또는 진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나는 지옥문 앞에 갔다 와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옥문 앞에 가지 않고도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방법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이 음식이 약이 되게 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 신화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건강의 맥을 제대로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큐 보실게요.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m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4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the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쭉 나오던 게 우유일까요? 고름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왜 호르몬성, 삼중음성, 허투,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오시는지 아시겠죠?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관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대략 1시간에 220마리가 도축이 됩니다.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도축이 되는 거죠. 15초에 1마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 폐암이 되는지 자, 88%의 돼지갈비살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 표본 추출 중 다진 쇠고기 90%와 닭가슴살 95%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절대 안전할 수 없어요. 배설물뿐만이 아닙니다.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어요.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거나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서 종기를 잘라내다가 사방에 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